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지금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 지을 수도 있는, 사실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따지고 보면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고 있죠. 바로 미 국무부 장관 토니 블링컨 그리고 국방부 장관 오스틴이 한국에 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은 김여정의 하명을 수행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라는 의심이 드는데, 미 국무부, 국방부의 빅엿을 먹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미 국무부 그리고 국방장관이 한일 순방을 경계한 북한과 중국의 경고 메시지가 거의 뭐 동시에 나왔죠. 북한뿐만 아니고 중국도 지금 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왜냐? 이 국무부와 국방부 장관이 2+2로 쭉 다니면서 사실은 이 쿼드 체제를 더 공고히 하고, 여기 이 쿼드에 한국을 끼워 넣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을 방한하고 나서 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바로 인도로 갑니다. 그 인도로 가서 인도의 이 총리 그리고 이제 국방장관과 또 회담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명확한 것이죠. 이번 순방의 목적은 쿼드 대중국 포위 전략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바로 북한 문제를 논의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중국이 경고 메시지를 보냈죠. 중국 공산당의 관영 황구시보 영문판 글로벌 타임즈가 사설을 냈는데요. 3월 15일이죠. 중국과 한국의 경제 협력 규모는 미국과 한국의 경제 협력 규모를 완전히 압도한다. 일본 역시 경제 방면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미국이 아무리 한국과 일본을 압박해도 양국은 중국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니들 조심해. 지난번에 히토류 보복 우리 봤지? 그리고 사드 보복 봤지? 조심해. 죽는 거야. 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미국하고 쿼드 같이 하지 마 라는 경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여정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월 16일이죠. 남조선 당국이 앞으로 미국 상전의 지시대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그처럼 바라는 3년 전의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담화문을 냈는데요. 그러니까 니들이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3년 전에 뭐 정상회담하고 하던 그 호시절 이제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제 이게 김여정이가 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직접 한 게 아니죠. 그런데 라고 적혀 있지는 않지만 뭐 저희 전문가들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내가 한 말 뒤에 이제 우리 오빠가 말하면 그건 끝이야. 그래서 우리 오빠가 하기 전에 니들 알아서 기어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명령에 대해서 지금 뭐 우리 정부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라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긴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죠. 이렇게 했더니 이 적의 위협에 대해서 일본은 어떻게 반응하냐? 우리는 동맹과 더 밀착한다. 웃기지 마. 이렇게 반응하고 있죠. 사상 최대 규모로 연합 공수훈련을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 야, 이제는 일본 자위대가 한국을 완전히 대체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한국에 주둔해 있는 미군 대장은, 미군 사령관은 포스타입니다. 그러나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사령관은, 주일 미군 사령관은 3스타예요. 그런데 당연히 이 포스타가 주둔하고 있는 이 주한미군이 동북아의 핵심 전력이 돼야 되는데, 이 정권 들어와서 미군과의 합동훈련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군사적인 중심축이, 외교적인 중심축은 뭐 이건 뭐 진작에 넘어갔고 군사적인 중심축이 일본으로 넘어갔다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미국의 수송기, 미국의 상륙함 이런 것들 타고 우리 해병대, 우리 특전사들이 전부 활동을 했죠. 그런데 이제 안 하죠. 안 하니까 미국의 수송기, C-130 수송기 12대를 동원해서 사상 최대 규모의 강습 훈련을 했어요. 여기에 130개나 달하는 이 컨테이너 박스를 떨어뜨려 주었으니까 일본 육상자위대 특수부대 600명 플러스 130개의 컨테이너 박스를 낙하시켜 줬으니까 아주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강제 진입 작전에서 제대로 된 중화기를 들고 큰 전투 작전을 하는 그 훈련을 한 겁니다. 후지 종합훈련장에서 미 수송기 12대와 일본의 600명 병력이 강화를 했는데, 유사시에 미국 자산으로 일본의 병력을 투입하는 협조 체제를 구축했는데, 이거 뭐 중국에 이렇게 하겠어요? 북한 문제죠. 북한을 겨냥해서. 그러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을 겨냥해서 북한에 강제 진입을 하려면 당연히
한미연합군이 들어갔죠. 여기에 일본은 뒤에서 뭐 군수 지원, 뭐 백업 지원, 뭐 이런 거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한국군이 안 하니까 이제는 일본하고 북한에 강제 진입하는 이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한국은 이제 끝난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리고 미일연합 해상 군수 지원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3월 15일 날 이제 토니 블링컨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에 딱 가는 그날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공개한 사진인데요. 더 과시하는 것이죠. CTF-73, 그러니까 이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지원하는 군수 지원부대입니다. 이 CTF-73하고 해상자위대의 협조체제를 과시하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 해상자위대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다. 호주도 캐나다도 아니다. 해상자위대가 이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관할 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파트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국의 협박, 북한의 압박 이런 것에 대해서 일본은 우리는 동맹과 더 결속한다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미 국무장관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김여정의 저 발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김여정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국무장관에게 기자들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일본에서 대답을 합니다. 북한의 김여정이 담화에서 말한 내용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오늘 내가 가장 흥미를 느낀 것은 북한이 아니라 우리 동맹과 파트너의 발언이다. 이게 우리가 온 이유다. 오스틴 장관과 나는 동맹국의 의견을 정확히 듣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일본에 온 것이다. 북한 사안과 관련해 동맹보다 더 나은 전략적 이점은 없다. 우리는 이 문제를 동맹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다. 우리와 일본은 북한이 제기하는 모든 도전에 함께 대처하겠다는 공동의 결의에 합의했으며 이러한 합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북한의 인권 침해와 일본의 납북 문제에 대해서도 해당된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이 이웃 국가를 비롯해 국제사회에 가하는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놓고 검토하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자들이 묻습니다. 김여정이가 했던 발언 들었냐? 나는 김여정 발언 들었다. 그러나 나는 김여정 말을 듣지 않는다. 왜냐? 나의 관심사는 우리 동맹국의 장관들이 동맹국의 외교장관과 동맹국의 국방장관이 나에게 하는 말, 그게 나의 관심사지 김여정의 말 따위가 관심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북한의 이런 여러 가지 인권 문제, 핵 문제 이런 것과 더불어서 우리 동맹이 가장 관심 가지는 게 또 뭐냐? 북한의 핵이 동맹인 일본을 안 때리게 만드는 것. 그리고 지금 일본의 여러 일본인들이 북한에 강제 납북이 되었죠. 그 납북자 문제 해결. 이게 지금 일본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 아니냐. 나 그거 관심 듣고 이번에 들었다. 그래서 난 그걸 해결하도록 하겠다. 모든 것을 동맹 차원에서 해결하겠다. 즉 일본하고 함께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이 이웃 국가를 비롯해 국제사회에 가하는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놓고 검토한 중이다. 가능한 모든 선택지 뭡니까? 바로 강력한 대북 제재 이걸 넘어서 가능한 모든 선택지니까 군사적 옵션까지도 생각하겠다. 왜? 동맹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미국이라는 동맹은 일본이라는 동맹에게 우리는 김여정의 협박 이런 거 관심 없어. 니들이, 당신네들이 원하는 거 우리는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온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오는 그날 또 그 전날 계속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정부 여당은 이 미국에 대해서 정말 이 대한민국에 대한 환멸감을 느끼도록 계속 잔펀치를 때립니다. 지난 4년간 계속 잔펀치를 때려왔죠. 강력한 펀치 한 방에 KO가 되면 다운이 되면 일어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잔펀치를 맞고 누적돼서 다운이 되면 이거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격투기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4년간 계속 잔펀치를 미국에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 동맹국의 국방장관 그리고 국무장관이 최초로 한국에 오는 그 전날 그리고 그 당일날 계속 여러 부처에서 이들을 향해서 잔펀치를 날립니다. 한국은 일본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죠. 미국의 장관단 방안에 앞서서 첫 번째 어깃장 바로 이란 문제를 걸고 넘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연합뉴스가 3월 16일 보도했는데요. 외교부는 이날 제9차 한이란 간의 인도적 교역 확대를 위한 워킹그룹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한국 외교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기업이 참석했으며 이란은 외교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양국은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이란의 원화 자금을 활용한 교역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막히자 제재 외가 허용되는 인도적 품목의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시면 외교부, 보건복지부,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기업, 이렇게 다양한 관계부처와 민간인들이 참석했으면 이거는 외교부가 핸들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외교부보다 더 상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최소 총리실, 그런데 뭐 우리의 상식으로 총리실은 아니겠고 당연히 청와대가 이걸 주재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청와대의 주관 어떤 지시하에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그런데 시기가 토니 블링컨, 오스틴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오는 그 전날 이런 회의를 하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이란 제재를 하고 있죠.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란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 미국이 그 이란 제재를 하는 최천병에 있는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한국에 오는 그날 이런 일을 해가지고 우리의 의지는 이거야. 왜? 이란은 이들이 모시는 상전의 친구 아닙니까? 지금 이들의 상전이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하죠? 북한이라고 생각하죠. 그 북한에서도 이제 이 김씨 왕조죠. 그 김씨 왕조의 친구, 상전의 친구니까 나의 상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전의 친구 분들을 불러서 아주 공손한 자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미국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내일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든지 여기서 안을 만들어서 내일 그 사람들 설득해서 우리가 되게끔 해드릴게요. 상전에게, 폐하에게 말씀 좀 잘 좀 전해주세요. 라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왜 하필 내가 가는 전날 이런 회의를 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이란에 대해서 완전히 쪼아서 핵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펀치를 한 대 날리죠. 자, 그러면서 이제 통일부가 또 펀치를 날립니다. 정말 통일부, 이거 참 화가 나는데요. 통일부는 김여정이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서 한미연합훈련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정부는 이번 훈련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말로 담화에 대한 입장을 대신한다 라며 북한이 취할 여러 가지 조치를 예단하기보다는 어떤 경우에도 대화와 협력을 위한 시도와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라고 강조했다. 자, 토니 블링컨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오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날에 맞추어서 그 한미연합훈련을 결산하는 차원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해서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북한 핵에 대한 문제, 현안 문제, 북한 인권 문제, 그리고 이 중국에 대한 쿼드,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이 포위 압박 문제, 이런 것들을 의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일부가 뭐라고 하냐? 지금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정상적이라면은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방어작전에 국한되어 있고 더구나 아주 축소된 그런 지휘소 훈련이기 때문에 전혀 북한에게 위협될 게 없다. 역습작전, 반격작전, 북한 영토로 들어가는 그런 시나리오는 없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이 한미연합훈련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뭐 제3자가 하는 이야기인지 제5자가 하는 이야기인지 북한이 하는 이야기인지 조평동이 하는 이야기인지 누가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통일부가 조평동 산하기관인지 이건 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펀치를 또 한 방 날립니다. 또 이게 끝이냐? 아니죠. 이제는 정부가 또 이야기합니다. 쿼드 안 한다. 그 대신 신남방 정책만 이야기하자. 라고 또 이야기를 했죠. 이 말은 뭐냐? 쿼드는 미국이 추진하는 대중국 포위 전략이고 신남방 정책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의 1대1로에 발맞추어서 1대1로 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하는 쿼드는 안 하는데 중국이 1대1로는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월 17일 날 정부는 신남방 정책과 연계협력해서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현안과 관련해 한미동맹 차원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한국 정부는 쿼드가 구체화된 구상이 아닌데다가 직접적인 참여 요청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2+2 회의는 장관급에서 전략적 이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협의체다 라며 특정 이슈에 대해
실무적으로 조율하지 않는다라고 쿼드 논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야, 지금 이 전략적인 문제는 협의하는데 실무적인 건 안 한다 라고 하면서 쿼드는 실무니까 안 해. 그런데 신남방 정책은 전략이니까 해. 아니 쿼드도 전략이고 신남방 정책도 전략이죠. 또 신남방 정책에도 세부적으로 다 들어가는 게 그게 또 실무가 있죠. 그런데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은 전략이다. 그리고 미국이 같이 참여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실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중국하고는 같이 가겠는데 미국하고는 안 한다라고 지금 선언했습니다. 국무장관이 오는데,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데 지금 그 핵심 의제가 바로 쿼드 문제, 그리고 북한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동시에 통일부에서는 북한 문제, 야, 한미연합훈련 이거 하면 안 돼. 그리고 이 중국 문제에 있어서는 쿼드 우리 참여 안 해. 대중국 포위 전략 안 해. 라고 바로 그냥 우리 정부가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치인들은, 국회의원들은 양 사방에서 잽들을 날리고 난타를 벌이는 겁니다. 집권 여당도 총발기를 하죠. 블링컨, 오스틴과 싸우자는 거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위비 분담금 비준안 정말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싫다. 정말 이런 식으로 한미관계가 계속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와서 2+2 회담을 한다는데 국방장관은 이런 국회 분위기를 전해달라. 라고 이 서욱 국방부 장관을 국회에 불러서 국방회의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굉장히 지금 불쾌하다. 라고 이야기를 좀 전해달라. 라는 거예요. 굳이 그 이야기를 왜 전해야 할까요? 미국을 불쾌하게 만들어서 동맹을 결국에는 끊도록 만들겠다라는 심보 아니겠습니까? 김민규 의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꾸준히 방위비가 늘어나고 일본은 조정이 되는 추세다. 이대로 가면 앞으로 60년 뒤에는 100조 원이 된다. 라는 말도 안 되는 한마디로 개소리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년에 8%씩 올라서 8% 하면은 100년 후에 100조 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면 말고 자기는 100년 후까지 없을 거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선동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송영길, 저는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인천은 어떤 도시인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거기서 시장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서는 주한미군 주둔비의 투명성 강화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되었다. 비준 동향 검토할 때 철저하게 따져보겠다. 라고 선전포고를 하고, 윤건영, 우리 건영 씨, 완전 친문 핵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YTN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사실 한미연합훈련을 계기로 북한의 강경한 언사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북한은 그럴 줄 알아서. 우리 알고 있잖아. 북한 원래 그러는 거. 그런데 북한 안 그러게 한반도에 군사 긴장 조성하지 마. 이런 이야기 지금 하는 거예요. 정부 여당이 일제히 들고 일어선 이유는 뭐냐? 바로 그분의 메시지 아닙니까? 전화. 공주 전화. 전단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어라. 라고 2020년 6월 4일 날 딱 선포하니까 그 다음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홍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북 교류협력법 개정안 대표 발의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대북전단금지법 만들어버렸죠. 이 남북협력사무소 폭파시키고 하는 그 쇼를 해도 그걸 항의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런 법을 바로 만듭니다. 왜? 공주전화가 교실을 내리니까 해야죠. 팍 깨서 나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화선에서 빨리 행동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년 후에 공주전화께서 3년 전 봄날은 안 올 줄 알아라 라고 또 선언하니까 이제 총발기 정부 모든 부처 그리고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다 초선부터 시작해서 아주 중진까지 다 나서가지고 반미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그들이 말한 나라다운 나라는 뭡니까? 북한이 결심하면 하는 나라입니까? 제가 여기다가 더불어하고 달달달 이렇게 해놨는데 김씨 일가와 더불어 하는 뭐시기 땡땡땡 당이냐? 김씨 일가와 왜 더불어 하냐? 북한 인민들을 2,400만 북한 인민들 2,400만 북한 우리 동포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더불어가 돼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왜 김씨 일가만 더불어 하는 땡땡땡 당이 되냐? 라는 겁니다. 우리 동맹
일본처럼 강력한 동맹체제를 더 구축하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제 댓글에 이런 게 많이 달립니다. 당신 친미주의잖아. 친미가 나쁩니까? 친미주의자라고 나를 비웃는 당신 친북주의자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